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유신의 괴담연구소 괴담랩의 손지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꿈 잘 꾸시나요? 사실 저는 꿈을 잘 꾸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유독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무슨 꿈인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 흉몽인 줄 알았는데 길몽이라든가 길몽인 줄 알았는데 흉몽이라든가 그러다가 예지몽인 거 알고 나면 소름 돋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의 꿈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저희 대표님에게 일어났던 실화고 불과 작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대표님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여동생이 전화가 왔대요. 이번에 새로 이직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언니 집에서 다니면 안 되겠냐고요. 평소 동생들하고 유난히 사이가 좋으셨던 대표님은 뭐 남는 방도 있겠다. 같이 지내면 심심하지 않겠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그러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며칠 뒤 진짜로 동생은 간단하게 짐을 싸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좀 달랐대요. 대표님은 원래 기가 센 사람인데에 비해 여동생은 기가 좀 약한 편이었다고 해요. 평소 무슨 일만 있어도 잘 놀라고 공포영화만 봐도 그날 가위에 눌려서 잠 못 드는 사람. 그게 바로 여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동생이 피곤하다면서 먼저 잔다고 했대요. 원래는 그날 둘이 치킨 시켜서 드라마 보자고 했던 날이었는데 대표님은 뭐 좀 서운하긴 했지만 동생이 너무 피곤해 보였대요. 눈밑도 퀭하고 식은땀도 막 흘리고 안 그래도 요새 되게 피곤해하는 것 같았는데 얘가 새 직장에 적응한다고 긴장해서 몸살이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표님은 동생 방에 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불도 꺼주고 그렇게 동생이 잠드는 것을 보고 문 닫고 나왔대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새벽에 갑자기 동생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란 대표님은 서둘러 동생에게 뛰어갔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것도 35살이나 먹은 동생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대요. 놀란 대표님은 왜 그래? 어디 아파? 물었더니 엄청 무서운 악몽을 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좀 다독여준 다음에 슬쩍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거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한동안 말을 못하는 거죠. 말하기도 무섭다고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꿈에서 자기가 어떤 줄을 서고 있었대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줄이 3개나 됐대요. 자기는 가운데 줄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줄 끝에는 어떤 문이 하나씩 있었는데 마치 병원 진료실 앞에 줄을 길게 선 것처럼 보였대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방문이 열리면 한 사람씩 그 방에 들어가는 건데 안은 안 보여서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누가 있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그냥 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대요. 그럼 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서 있는 줄 앞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강지영! 하고 동생 이름을 부르더래요.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앞을 쳐다보는데
보라색 눈동자를 이리저리 대구르륵 대구르륵 굴리면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귀신이 동생을 보고 있더래요. 동생이 너무 놀라서 얼른 질끈 눈을 감았는데 그 귀신이 다시 강지영! 하면서 이름을 또 부르더랍니다. 동생은 순간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대요. 그래서 동생은 대답을 안 하고 슬쩍 옆줄로 비집고 들어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강지영, 강지영은 어딨지? 강지영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그 귀신이 줄선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다가 그 줄에 동생이 없으니까 당황했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진짜 다행이다. 날 못 찾나 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 귀신이랑 동생이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처음부터 귀신은 자기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계속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동생하고 눈이 마주치자 씩 하고 웃더래요. 너구나. 그러면서 동생은 너무 무섭고 놀라서 말도 못하고 도망은 더 못 가고 그 자리에 그냥 굳어 있었대요. 그런 동생을 보면서 귀신이 스르륵 다가오는데 동생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가 탁 하고 자기 팔을 잡더래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너 아니라고 말해. 틀렸다고 해. 빨리. 하는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자기가 아니라고 외쳤대요. 그러다가 귀신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동생을 빤히 보면서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계속 갸웃거리더래요. 그것도 사람이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각도로 말이죠. 너무 놀란 동생은 비명을 질렀고 그러다가 잠에서 깼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하고 무서웠는지 동생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는데 대표님은 너무 놀라서 집어던지셨대요. 그 그림, 사람의 형체라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걸 보고 놀라긴 했지만 대표님은 뭘 그런 거 갖다가 그렇게 놀라냐, 괜찮다고 그러셨대요. 괜히 동조하면 동생이 더 무서워할까봐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넘긴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다음날 밤 또다시 동생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대표님은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동생에게 뛰어갔습니다. 대표님은 도대체 이번엔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러냐고 동생에게 묻자 언니 나 요즘 너무 이상해. 계속 악몽 꿔.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꿈속에서 동생이 집 근처에 있는 터널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웬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래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자기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스쳐서 하나, 둘, 자기 뒤로 쭉쭉. 그래서 순간 동생이 뭐지? 왜 나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동생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우뚝 자리에 멈추더랍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자기를 돌아보더래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동생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그 순간 그 사람들 모두가 동생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그 모습을 본 동생은 이 사람들 나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구나 하고 확신을 했대요. 왜냐면 강지영. 쟤 강지영이다. 강지영 여기 있다. 강지영이 쟤였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빤히 보면서 계속 수군거렸거든요. 동생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대요. 얼른 터널을 빠져나가려고요. 그러자 동생을 찾던 그 사람들도 마구 쫓아뛰기 시작했대요. 동생을 잡으려는 듯 미친 듯이.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뛰었대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속도가 안 나서 결국 잡히기 일보 직전이 됐대요. 그렇게 막 뒷덜미가 잡히려던 그 순간 깼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식은땀도 흥건하고 울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꿈을 계속 꾸는데. 그런데 이런 꿈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꿀 때마다 조금씩 귀신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렇게 세 번째 꿈도, 네 번째 꿈도, 다섯 번째 꿈도 모두 귀신들이 동생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면서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일주일째라는 거였고요. 동생은 자꾸 잠만 잤다 하면 이런 꿈을 꾸니까 이제는 아예 자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실제로 어떻게든 안 자려고 발버둥을 쳤대요. 억지로. 그제서야 대표님은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라고 느끼셨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 애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대요. 일주일이나 이런 꿈이 반복되는 것도 너무 불길한데 그걸 또 가뜩이나 기가 약한 사람이 꾸니까 더 불안하다고. 그래서 대표님은 이걸 자기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왜 보통 누가 좋은 꿈을 꾸면 돈을 주고 그 꿈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안 되겠어. 너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해. 대표님도 그렇게 동생에게 그 꿈을 샀다고 해요. 만나도 자기가 만나야겠다고. 그렇게 그 꿈을 산 후 정말 신기하게도 동생은 일주일이나 꾸던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대표님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꾸던 그 꿈, 자기를 찾는 그 꿈을요. 자, 그럼 이어질 대표님의 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